우리 오늘 필수 5번부터 하면 되죠? 그렇지? 그리고 5번 하면 조건부 확률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연습 문제 한두 문제 정도 같이 볼 거고, 그러고 나서 독립과 종속, 그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독립시행까지 일단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일단 오늘은 독립시행 첫 번째 문제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뒤에 두 문제, 독립시행 총 3문제가 있어. 그래서 3문제 중에 첫 문제 하고 뒤에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서 마무리를 할 거니까 봅시다. 볼게요.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두 상자 A, B 중에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색 1개, 검은색 1개가 나왔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결국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인지 일반 확률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구분 방법이 무엇이냐? 뭐뭐 했을 때에서 끊어서 그 앞에 뭐가 있으면, 그 앞에 지금처럼 흰색 1개, 검은색 1개가 나왔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부 확률인 거고, 조건이 없으면 그냥 확률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 우리가 조건부 확률, 즉 뭐 P, B, 바 A라는 걸 구하는 과정에서 얘는 원래는 PA분의 P, B 교집합 A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럼 저기서 예를 들어보면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앞에 게 조건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뒤에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얘 따로 구해서 원래는 분모에다 쓰고 분자에다 써서 계산을 하는 건데, 어차피 비교집합 A라는 건 A 안에 들어있겠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결국에 A라는 사건의 확률 또는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그 안에 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보면 우리는 A, B 상자 중에 한 상자를 임의로 골라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흰색 1개, 검은색 1개다. 그 중에 A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누는 거야? 내가 A에서 공을 골랐을 때와 뭐가 있겠어? B에서 공을 골랐을 때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알겠죠? A에서 골랐을 때가 분자, 그 다음 이 위아래를 2개를 더하면 분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자를 구할 수 있게끔 한 번에 경우를 나눠놔라. 케이스 분류를 그걸 기준으로 해라 라고 이제 저번 시간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내가 A를 골랐다 또는 B를 골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B 중에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각각의 상자를 고를 확률이 몇이야? 각각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그치? 그럼 내가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A를 골랐어. 근데 그 A에서 뭐가 나왔다?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이미 나온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지금 A는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과정이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흰색 2개 중에 1개 곱하기 검은색 4개 중에 1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B를 골랐다. 거기서 2개를 고를 거다. 분모는 OC2가 될 거고요. 분의 흰 공 3개 중에 1개 곱하기 검은 공 2개 중에 1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뒤로는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앞뒤로는 당연히 곱하겠죠. 왜? 이 확률은 A냐 B냐를 고르는 거다. 근데 A, B를 고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 맞죠? 사건의 종결이 아니니까 그 다음 것까지 곱해 주시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을 모하면, 이 둘을 더하면 분모, 분의 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분모에도 보면 2분의 1, 1분의 1 똑같이 있고, 분자에도 2분의 1이 있으니까 사실상 2분의 1은 전부 다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돼? 이런 식으로 분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자가 한 번에 나오게끔 설정을 하셔서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제비 문제 했었죠? 제비 뽑기 하는 문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95번 문제는 우리가 풀었으니까 97번 볼게요. 97번.
97번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머니 A에서 먼저 임의로 1개를 꺼낼 거고 그게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다가 넣겠대. 맞죠? 근데 그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다가 넣겠대요. 그러니까 A에서 뽑은 공이 뭐냐에 따라서 요 개수는 달라지는 거야. 맞지? 요 개수는 달라지는 거고 그 후에 넣은 후에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너네 손에 있는 걸 다 뺏어야 정신 차리겠니? 장난치지 말고. 첫 번째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확률 문제인지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한번 보자. 얘는 확률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야? 뭐뭐 했을 때에서 끊어봐. 뭐 했을 때에서 끊어봐. 주머니 B에서 임의의 1개의 공을 꺼냈을 때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는 그냥 확률 문제죠. 그냥 확률 문제. 맞죠? 너네가 어차피 이제 조건부 확률 앞에서 잘리는 학생들은 그냥 전부 다 확률 문제일 거고 조건부 확률까지 시험 범위인 학생들은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어떤 확률 문제를 풀든 간에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일단은 A에서 흰 공을 뽑았을지 검은 공을 뽑았을지를 나눠주셔야겠네요. 그럼 첫 번째로 A에서 흰색을 뽑은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에서 검은색을 뽑았을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A에서 흰색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흰색을 뽑았으면 B에다가 흰색 2개를 집어넣는 거니까 B에는 흰색이 3개 있을 것이고 검은색도 3개가 있겠죠. 흰색 2개를 추가로 집어넣은 거니까. 그 상태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 6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근데 그때 흰색일 확률이니까 뭐가 된다? 6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검은색을 뽑았다면 B에다가 검은색을 2개 집어넣는 거니까 흰색 1개랑 검은색 5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6개 중에 흰색이 몇 개다? 1개다 해놓고 앞뒤로는 곱해주시면 되겠죠.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 놓고 위아래는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위아래는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니? 괜찮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어. 꺼낸 공이 흰색이었다. 흰색이었을 때 그 중에 A에서 흰색을 뽑았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러면 조건부 확률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변형이 되면서 확률과 조건부 확률 문제는 계속 바뀔 거니까 항상 체크하세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확률 문제일지 조건부 확률 문제일지 항상 체크하면서 문제를 보셔라 라는 거고 98번에 사실은 실력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얘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뭔 소리냐면 잘 봐. PA가 얘고 PB가 얘인데 PA 바 B를 구해보래. PA 바 B는 PB 분의 PA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결국 PB는 2분의 1로 고정이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 A 교집합 B가 최대냐 최소냐에 따라서 전체의 최대 최소가 정해지게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 1학년 때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했던 거 기억나니? 교집합의 최대 최소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A가 있고 뭐 B가 있다. 그 상황에서 뭐 A가 30개고 B가 20개고 전체가 40개다. 그렇게 되면 요 교집합의 최대값은 몇이고 요 교집합의 최대값은 20. 맞죠? 얘를 그냥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잖아.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최소값은 몇이다. 둘을 더하면 50이니까 최소 10개는 겹쳐야 된다. 전체가 40개밖에 없으니까. 요거 기억나? 그거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확률로 바꿔볼게요. A는 8분의 7이고요. 전체 집합은 당연히 1일 거고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B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교집합의 최대값은 뭐일 것이다? 작은 거를 큰 거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의 최소값은 둘을 더하면 얘가 8분의 4니까 둘을 더하면 8분의 11이지? 근데 전체 집합은 항상 1이니까 몇은? 8분의 3은 겹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지? 확률의 전체는 항상 1이야. 됐나요? 됐나요? 둘을 더하면 8분의 11이고 우리는 전체 1을 넘으면 안 되니까 8분의 3은 겹쳐야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집합의 연산 문제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볼 거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고 그 다음 볼게요. 99번. 99번까지 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도 마무리가 되는 건데 99번 보시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이다. 그런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30%는 없다. 그 다음에 이 학교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은 5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이거 전체를 몇으로 보겠다? 전체를 100으로 보겠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지. 맞죠? 근데 얘가 지금 2대 3이니까 이 비율이 달라지면 그거 맞춰서 전체를 설정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럼 내가 전체를 100명이라고 두겠다. 근데 얘는 몇 명이라고 두든 상관없으니까 뭐 2대 3이니까 50명이라고 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전체를 100명이라고 두겠다. 그러면 그 중에 남학생은 몇 명이겠어? 2대 3이니까 남학생은 40명일 거고 그 중에 여학생은 60명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중에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은 70%, 즉 70명일 거고 나머지 K 자격증이 없는 애들은 30%, 30명이겠죠? 맞나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 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대. 그럼 그냥 일반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그러면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이 몇 명이란 소리야?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은 전체 우리 100명이니까 확률이 5분의 1이라면 20명 이렇게 되겠지. 맞죠? 전체의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전체 40명이 있는데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가 몇 명이다? 20명이다. 그 말은 남학생이 전체 40명이니까 K 자격증이 없는 애도 몇 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학생 중에 그러면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는 전체가 70명이야. 근데 이미 여기 20명 나왔네? 맞죠? 그러면 여학생 중에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는 몇 명? 50명이 되는 거고 전체 여학생이 60명이니까 없는 애는 10명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 놓고 문제 보시면 끝납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중에 뭘 구해라? 여학생을 구해라. 즉 K 자격증이 없다. 그 중에 여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독립과 종속인데 그 독립과 종속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너네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 대비 교재를 여러 번 샀잖아. 너는 이제 3학년이니까 1학년 때도 사고 2학년 때도 샀잖아.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안 샀겠지만 이제 샀잖아. 근데 이제 나랑 이제 고쌤은 온 지 얼마 안 되셨고 나랑 명렬쌤이랑 처음 이제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냥 교재가 필요해서 만든 거지 교재로 돈을 벌겠다고 만든 건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초반에는 손해를 보면서 팔았던 적도 있고 원가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이제 손해를 보고 판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딱 얼마 안 남게 너네한테 한 권 팔면 한 몇백 원 남아요. 1,000원도 안 남아. 한 권 팔면. 과학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과는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학과는 그래. 나랑 명렬쌤이랑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이제 나도 그렇고 명렬쌤도 그렇고 교재 팔아서 애들한테 돈 버는 거에 대한 애들 상대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한 권 팔 때마다 진짜 몇백 원 안 남아요. 1,000원은 안 돼. 한 권 팔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애초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에서 남은 돈을 이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뒀어. 그러니까 사실 그냥 뒀다는 게 그냥 얼마 있는지도 몰랐어. 나랑 명렬쌤이랑 둘 다.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원장님이 올해 말에, 작년 말에 이제 얼마 있다 얘기를 해주신 거야. 여태까지 이제 그 몇백 원씩 팔아가지고 얼마 모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랑 명렬쌤이랑 뭐 나눠 갖자니 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애들한테 돌려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명렬쌤이랑 나랑 고쌤이랑 세 명이서 수학과 회의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노트를 애들 만들어주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학원 노트가 나올 거예요, 새로.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주자. 근데 그거는 사실 너네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명목상 나눠주는 것 뿐이지. 왜냐면 너네한테 현금을 주는 건 불법이거든, 또. 그냥 이제 학생 수로 나눠가지고 현금을 주면 또 불법이야. 누군가 한 명 신고하면 우리 문 닫아야 돼. 그런 거니까 난 너네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너네한테 항상 문화상품권 주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 현금 주면 좋은데 문상을 주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래.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노트는 아마 조만간 나올 거고. 근데 그렇게 해도 돈이 좀 남아. 몇 년치가 쌓이다 보니까. 너네 전부터 막 너네가 오기 전부터 막 계속 우린 교제를 했으니까, 교제한 지가 한 3, 4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노트에도 좀 남아. 그래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애들 먹을 거나 사주자. 맛있는 거나 먹자. 그래서 뭘 먹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근데 또 학원에서 시켜 먹자니 뒤처리가 안 돼. 왜냐면 우리만 먹는 게 아니잖아. 1, 2, 3학년 전체가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럼 과학과가 난리가 나잖아. 과학과도 교재를 팔잖아. 근데 과학과는 어떤 시스템인지 우린 몰라. 과학과랑 서로 안 친해, 사실. 안 친해. 내가 과학과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이 원장님이야. 명 원장님이야.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랑 잘 안 친해. 대화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굴러간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과학과에서 난리가 날 거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해서 우리가 막 12월 달에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했던 게, 사실 그 원래 1층에 와플대학 있었죠. 와플대학이 선결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결제를 해두면 너네가 그냥 아가토스에서 왔다고 이름만 대고, 너네 그 명단, 이제 명단 같은 걸 뽑아서 이제 거기에 주면 너네 이름 체크하고 너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주문해서 포장해서 가져가든 거기서 먹고 가든 하면 되거든. 되게 좋잖아, 시스템이. 근데 그 사이에 망해버린 거야, 와플대학이. 와플대학이 없어졌어, 그 사이에. 우리가 회의할 때까지는 있었는데 연말에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찾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학원으로 배달시켜서 먹는 거는 너무 막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선택지가 뭐 그냥 주변 카페 하나 잡아가지고 카페에 잘 얘기하면 해주거든, 웬만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카페에서 이득이잖아. 우리가 다 가서 인당 5,000원씩만 해도 수학과 1, 2, 3학년이 전부 다 갈 텐데, 그럼 최소한 이제 100만 원 단위가 넘게 나오는데 당연히 좋아하지. 당연히 좋아하지. 그래갖고 카페를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할까, 아니면 그냥 너네한테 그냥 기프티콘을 뿌릴까. 근데 기프티콘을 뿌리는 건 너무 좀 성의 없잖아. 그게 좋아? 기프티콘 뿌리는 게? 기프티콘 그냥 우리 남아있는 돈 해가지고 엠빵 해가지고 그냥 쫙 뿌리는 거야, 그 돈 맞춰서. 너무 성의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카페 하나를 잡을지, 아니면 그 고쌤이라고 수학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베스킨라빈스는 진짜 사랑해. 그분이 베스킨라빈스를 진짜 좋아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제 난 토요일날 수업이 늦게 끝나. 수업이 많아서 토요일날. 그래서 6시에 끝나거든, 토요일날. 근데 고쌤은 3시가 마지막이야. 4시에 끝나, 원래. 그러니까 내가 끝날 때쯤 나오면 고쌤은 원래 퇴근하고 없어. 근데 퇴근하고 있으신 거야. 퇴근 안 하고 있으신 거야, 6시에. 근데 고쌤한테 말을 걸려고, 왜 퇴근 안 하세요 하면서 딱 봤지. 근데 그 노트북 앞에 앉아서 혼자 그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런 있죠. 하프갤런을 진짜 그 노트북 앞에서 혼자 그렇게 이렇게 퍼먹고 계시더라고, 숟가락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분은 베스킨라빈스를 사랑하는구나.
혼자 막 그걸 드시고 계시더라고. 애들 뭐 보강 있어서 남아 계신데, 근데 이제 남아 있는데 할 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스킨라빈스를 시켜가지고 이제 먹고 계시는 거래. 그 정도야. 그래서 그분이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베스킨라빈스가 그 포장이 돼서 나온대. 하나씩 싱글컵인가 뭔가가 이제 포장돼서 나온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이제 집 가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한 번에 대량으로 시키면 갖다 줄 거니까, 먼저 길 건너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냥 먹고 싶은 맛을 본인이 그냥 골라서 이제 집 가면서 가져가게끔, 아니면 클린 시간에 먹게끔. 그건 이제 뒤처리도 편하니까. 어차피 나와봤자 종이밖에 안 나오니까 뒤처리도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카페를 하면 그냥 근처 카페, 요 길 건너, 바로 길 건너나, 아니 요 밑에 그 와플대학 자리에 다시 들어오더라고. 카페가 다음 주 목요일에 새로 오픈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픈 기념으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할까 싶기도. 맘스터치? 근데 맘스터치를 하면, 그래서 내가 맘스터치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단가가 좀 안 맞아. 단품은 되는데 세트가 안 돼. 근데 또 좀 없잖아. 좀 없어 보이잖아, 세트 아니면.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중이야. 어떻게? 아, 단품까지만 내가 결제를 해주고 세트 알아서 업그레이드해서 먹는 거야? 이번 학기까지만 더 빨리. 아, 1학기까지 하고 너네 가기 전에. 보통 이제 고3은 둘 중 하나잖아. 1학기 끝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정시까지 가거나, 뭐 이런 거니까 가기 전에 이제 너네 사라지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팔고, 시험 대비 중간기간 더 팔고. 그러면 세트 할만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한 인당 나오는 게 한 5,000원 정도 나오는데, 세트가 보니까 싸이버거가 7,000 얼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중간 때 한 1,000원 남기고 기말 때 한 1,000원 남겨가지고 아무튼 고민해 볼게요. 아니면 고3만 세트를 먹고 고1, 2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걔네들은 어차피 또 고3 때 될 거니까 이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데? 1학기까지 더 하고 좀 더 모아서. 아무튼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나랑 명렬쌤이랑 고쌤은 모르겠다. 고쌤까지 해서 회식으로 그거 다 못 써. 그럼 우리 일주일 내내 회식해도 모자라. 그런 거니까 고쌤이랑 나랑 명렬쌤이랑 3명이서 해서 뭐 돈을 좀 더 내가지고 하든, 그거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튼 아마 1월달 내에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봅시다. 볼게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제 독립과 종속하고 독립시행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일단은 독립과 종속의 용어를 쭉 읽어보시면, 얘가 정의예요. 정의를 쭉 읽어보면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거를 독립이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영향을 줄 때 그거를 종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독립과 종속은 아예 반대 개념이에요. 아예 반대. 그러니까 독립인 애가 있고 종속인 애가 있는 거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인 거예요. 아예 반대 개념인 거야. 그런데 너네가 생각하는 독립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독립은 뭐야? 너네가 대학 가면 그 그리는 그거, 이제 자취든 뭐 기숙사든 그런 게 이제 독립이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는 거? 떨어져서 사는 거? 맞지? 그러면 독립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랑 굉장히 겹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배반 사건이에요. 맞죠? 배반 사건이라는 건 서로를 의미하고, 집합으로 그려보면 A와 B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독립은 이거거든. 떨어지는 거.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독립과 배반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아예 다른 개념이야. 너네가 앞으로 풀 모든 문제 중에 독립과 배반이 공존하는 문제는 없다 보면 돼. 공존할 수조차 없는 두 개념이야. 알겠죠? 왜 그러느냐? 독립이라는 건, 이제 배반이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거고, 독립이라는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야.
그럼 잘 봐.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주사위를 총 2번 던질 거야. 근데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던지는 첫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해볼게. 그 다음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를 B라는 사건이라고 볼게. 그럼 생각을 해봐. 영향을 주지 않는다야. 내가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첫 번째 1이 나왔네. A가 됐네. 그러면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래서 1이 나왔으면 1을 지워. 그럼 영향을 끼치겠지.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주사위를 그냥 똑같은 주사위를 2번 던져. 그럼 첫 번째 1이 나올 확률과 두 번째 1이 나올 확률은 둘 다 뭐야? 6분의 1, 6분의 1이죠? 맞지? 맞지? 근데 만약에 독립과 배반이 같은 말이라면 이 둘의 교집합이 어때야 돼? 없어야 되지. 교집합이라는 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확률이 몇 분의 1이야? 얘면서 얘인 건? A 교집합 B는 몇 분의 1이야? 36분의 1이겠지. 교집합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배반이야 아니야?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배반은 아예 다른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독립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이미지는 배반이야. 맞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독립과 배반은 공존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알겠지? 알겠지? 아무튼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그걸 이제 수학적인 수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봐봐. P, B, 바 A라는 애가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이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 P, B, 일단 B의 확률을 구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조건을 걸겠다? A라는 조건을 전체 다 걸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B야, B. 맞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B인데 거기다가 A라는 조건을 걸었어. 근데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봐. 영향을 안 끼쳐. 그럼 원래 내가 B를 구할 건데 거기에 A라는 조건을 걸든 A라는 조건을 걸지 않든 영향을 안 끼치니까 얘는 결국 뭐와 같겠어? 그냥 B와 같겠죠. 이게 독립의 정의예요. 얘가 성립하면 A, B는 독립이라고 부르겠다.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A, B를 종속이라고 부르겠다. 라는 건데 얘를 우리가 매번 따져보긴 힘들어. 조건부 확률을 매번 따져보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P, B, 바 A를 PA분의 P, B 교집합 A라고 쓸 수 있지. 그 상태로 내가 얘를 반대로 넘길 거야.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P, B 교집합 A는 P, B 곱하기 PA가 돼. 그러니까 뭐야? A와 B의 확률을 곱한 것과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같으면 독립이다. 다르면 종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얘를 보는 것보다는 얘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서 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 이거 독립이었잖아. 맞죠? 확인해 볼까? 얘 확률 6분의 1이었고요. 얘 확률 6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우리 아까 뭐라고 구했어? 36분의 1이라고 구했지? 어때? 둘의 곱과 교집합이 같네? 그러니까 독립이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이고 독립을 판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까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고 지금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과제로 나눠줄 오늘 과제로 나눠줄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풀면 돼.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모의고사나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나 학교 시험에서 독립과 종속을 주제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모든 경우에 다 따져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작년 수투 문제인데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내가 이제 작년 고3 애들한테 나눠줬던 답지예요. 내가 쭉 풀어서 답지를 나눠줬는데 요 3번 문제요. 아마 밑에 건 안 보일 거니까 모르셔도 되고 나 어차피 말로 설명해 줄 거고 요건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부터 다시 6부터죠. 6부터 100가지의 자연수 n이 있대.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n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을 뽑았어. 50을 뽑았다고 쳐보자. 그랬으면 문제 쭉 읽어보시면 그래 놓고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6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 예를 들어서 50을 골랐어. 그러면 어떤 바구니에 그냥 1부터 50까지가 적힌 숫자들을 다 집어넣겠다 이 소리야. 괜찮니? 근데 그 중에 2의 배수들을 뽑는 사건을 A라고 할 거고 그 중에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할 거야. 근데 그게 둘이 독립일 n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독립인 n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이 6일 때부터 100일 때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확률 다 구해가지고 교집합이랑 다 곱해볼 거야? 불가능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경우가. 직접 우리가 독립을 따져야 되는, 독립과 종속을 따져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럼 확률을 각각을 다 구해야 돼. 그래서 그 각각 구한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세 가지 확률을 다 구해야 돼. 그 다음 곱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 해서 6부터 100까지 다 할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야 되는 또는 독립과 종속을 따져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계산이 너무 길어져. 왜? 각각의 경우에 확률을 따로 다 구해야 되니까. 따로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야 될 게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적어준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라 적혔 한 장을 꽉 채워서 A4 한 장을 꽉 채워서 이제 적어줬는데 이거를 사실 읽어본 애가 얼마나 될까 싶긴 해. 근데 그걸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소리요. 알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필요하니까 결국 나중에 특히 이제 확통을 수능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해를 해보세요. 근데 나는 그냥 내신 보고 끝낼 거다. 1학기 끝나고 수학은 거들떠도 안 볼 거고 확통은 거들떠도 안 볼 거고 난 안 할 거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좀 귀찮더라도 그냥 뭐 한두 문제 나왔을 때 다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내신 단계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지 않을까,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봐봐. 정의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P, B바 A가 P, B와 같으면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확률을 뜯어볼게. 얘 보면 결국 얘는 전체 분의 B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개고 B가 50개면 2분의 1이다 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확률은 분수식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비율로도 해석이 가능해. P, B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전체 대 B의 비율이 뭐야? 2대 1인 거지. 2분의 1이니까 확률이. 맞아? 근데 얘를 한번 뜯어볼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A분의 A 교집합 B야. 맞죠? 얘는 A분의 A 교집합 B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 거야? A와 A 교집합 B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와 얘가 같대. 그럼 뭐야? 전체에 대한 B의 비율과 A에 대한 교집합의 비율이 같으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인 거야. 그거를 일단 간단한 예시로 1번으로 들어드릴게요. 6번이구나. 6번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봐봐. 지금 A는 홀수고 B는 3 이하의 눈이고 그 다음에 C는 2 또는 5래요. 그러니까 A를 적으면 A는 홀수니까 1, 3, 5라고 적을 수 있고 B는 3 이하니까 1, 2,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 2 또는 5니까 그냥 2, 5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있는 거야, 집합이 지금. 근데 기억에서 A와 B가 독립인지를 따져보래. 근데 아까 했던 거 이거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 원래는 이 정도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요게 되는지 넣어보면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푸세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다른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얘를
써보면 A가 있고 B가 있다. 우린 지금부터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럼 써볼게. 교집합이 1과 3이네요. 그럼 여기 2 있을 거고 여기 5 있을 거고 전체는 6개야. 맞지? 따져보자. 봐봐. 요거 따지는 거야. 요거. 둘이 독립인지 아닌지 요거 따지는 거야. 전체에 대한 B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6개 대 3개니까. 개수만 보면 돼. 확률이니까. 맞죠? 2대 1이에요. A에 대한 교집합의 비율은 3대 2지? 같아 달라? 다르니까 얘는 종속이 나와. 이렇게도 따질 수 있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뭐 BC도 한번 봐볼까? BC도? BC에서 보시면 교집합이 2고 여기 그럼 1, 3일 거고 여기 5일 거니까 그 전체 6이니까 전체에 대한 C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6개 중에 2개니까 또 B에 대한 교집합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같네? 독립이에요. 이해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할 때 좀 더 쉽게 볼 수 있거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아까 보였던 그 문제 있지? 그 문제에서 몇 개 하다 보면 규칙이 생겨. 지들끼리. 몇 개 몇 개를 쓰다 보면 규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소의 개수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얘로 풀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3월 달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수능 대비를 할 때 그때 있으신 분들을 한 번 더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디귿이 답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건 너무 쉬워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너네 근데 요즘 애들은 많이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너네는 독립을 하고 싶어? 대학생 때 집 나가서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가든 하고 싶어? 자취 로망이 있긴 해? 근데 전보다는 아니더라고. 내가 대학생 때는 그런 게 진짜 많았거든? 자취 로망이.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좀 그런 게 꺾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게 기숙사가 있고 자취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나는 당연히 이제 자취 쪽을 추천을 드려요.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좀 더 선호하지. 왜냐면 그래도 학교라는 틀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를 선호하는데 만약에 이제 너네가 부모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취는 절대 안 된다. 그 대신 기숙사는 시켜주겠다. 라고 하면 결국 이제 대학을 가서 기숙사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근데 현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여기 하안동 또는 이제 광명시에서 대학을 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사실 많지 않아. 왜냐면 기숙사는 거리 제한이랑 성적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지. 나 이제 나가서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나가 살래. 그럼 돈을 달라. 안 된대. 그럼 나가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숙사를 했을 때 기숙사가 그리고 추첨제거든. 기숙사도 랜덤이야 거의. 그래서 이제 기숙사는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기숙사는 된대.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숙사를 들어가래. 그래서 기숙사를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거리 제한으로 나는 결국 못 들어갔거든. 거리 제한이 광명은 안 되고 안양은 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보다 보니까 너네가 이제 그러니까 기숙사를 가겠다고 멀리 갈 수는 없잖아, 대학을. 맞죠? 그래서 서울권 안에 있는 것 중에 거리 제한에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광명에서 좀 먼
학교 리스트를 몇 개 얘기해드리면 기숙사를 진짜 가고 싶으면 거길 가세요. 알겠죠? 첫 번째가 고려대고요. 그 다음이 한양대예요. 에리카 아니면 그냥 그냥 한양대. 서울에 있는. 같은 노선이야. 얘가 종점이고 얘가 그 앞에 한 세 정거장? 지하철 타고 가면 2시간 반 걸려. 2시간 반 걸려. 그래서 두 개 가시면 기숙사 갈 수 있어요. 알겠죠? 두 개 가시면. 중앙대는 중앙대? 내가 중앙대 나왔거든. 안 돼. 거리 제한에 걸려. 학교 기준으로 50km인가? 50km인가 그런데 걸려. 광명까지가 딱 걸리고 안양 저쪽 반대쪽으로 많이 가면 안 걸려. 이사가 그럼 안양으로. 안양 저쪽 평촌까지 넘어가면 안 걸리고 딱 그 안양이랑 광명이랑 붙어있는 거기까지가 이제 딱 거리 제한으로 걸려. 그리고 서울대. 광명에서 제일 가까운 두 학교. 서울대랑 중앙대. 둘 다 걸려요. 둘 다 걸리고. 신촌. 신촌에 있는 연세대부터 이제 해가지고 신촌에 있는 대학도 있죠. 얘는 이제 대학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근데 이제 걸릴 확률이 높아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알고 있냐면 내가 중앙대를 나왔고 형이 서울대를 나왔고 동생이 지금 고려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형수님이지. 형 와이프. 형수님이 연세대 출신이야. 무튼 그런데 한양대는 그냥 고려대보다 멀어. 고려대보다 먼 학교가 한양대 말고 없어. 서울에. 그래서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은 나보다 이제 한참 어려가지고 내가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나랑 형이랑 연년생이고 아들 둘이었다가 엄마가 딸이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동생을 가졌거든. 그래서 동생이 우리 집에서 왕이야. 동생이. 그래서 아빠가 우리를 보는 눈이랑 나랑 형을 보는 눈이랑 동생을 보는 눈이 달라. 나는 못 느끼고 있었다? 근데 내 와이프가 옆에서 보다가 너무 다르대, 눈빛이. 그래갖고 동생이 딱 학교를 가자마자 한 학기 다니더니 학교가 너무 멀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얘기했지. 그때 이제 결혼 안 했을 때니까 옆에서 얘기했지. 그럼 서울대를 가지 왜 못 갔냐? 그럼 서울대를 가지. 가까운데. 서울대는 지하철로도 1시간이 안 걸려. 지하철로 30분 걸리고 중앙대가 지하철로 40분 걸려. 지하철로 7정거장이야. 그래서 난 수업 1시간 전에 일어나도 대학을 갈 수 있었어. 형은 수업 30분 전에 일어나면 빨리 씻고 택시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 그 정도 거리야. 서울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서울대까지 직행으로 가는. 맨날 형은 택시 타고 다녀가지고 맨날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택시비로 다 쓰고 무튼 그랬는데. 그런데 서울대를 가지 그랬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한 거지. 걔가 아빠한테 각 잡고 자취를 시켜달라. 그럼 기숙사를 들어가라. 근데 기숙사는 뭐야? 성적 제한이 있어. 근데 성적 제한이 생각보다 빡세. 생각보다 아마 형 누나가 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성적 제한이 우리 학교 기준으로 4.5 만점에 4.1부터 지원을 할 수 있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지원이야, 지원. 그 중에 성적으로 자르는 거야. 몇 명을. 근데 이제 A가 4.0이거든? 그럼 4.1이면 올 A에 A뿔 몇 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빡세. 내가 대학생 때 이제 가장 최고 성적을 받았던 게 4.19였거든. 그때도 이제 올 A에 A뿔 몇 개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동생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아빠도 안 된다. 그리고 동생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자취를 시켜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아빠가 목사야. 저기 일직동 사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일직동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그 고려대 앞에 진짜 큰 교회가 있어. 엄청 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엄청 큰 교회가 있어. 근데 하필 그 교회 담당 목사가 아빠 동기인 거야. 근데 거기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고려대 학생들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 기숙사를.
근데 이제 약간 교회 안에 있는 기숙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를 다니라는 목적이지. 아니면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애들 대상이거나. 그래서 아빠 그걸 알아온 거야. 이제 본인 친구니까, 아빠 친구니까 물어본 거지. 자리 있냐? 자리 있다. 거기를 가라. 근데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거기를 하면 돈은 얼마 안 들어. 학교 기숙사에 비해 훨씬 싸. 시설도 괜찮고 훨씬 싸. 근데 스케줄이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돼. 주 3회 이상. 그리고 그 새벽 예배가 7시쯤 끝나. 그럼 아침을 줘. 그 아침을 먹고 이제 씻고 하다가 한 9시쯤 등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냥 기숙 학원인 거야. 거의 이제 기숙 학원인 거야. 그래서 그걸 스케줄을 듣더니 동생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동생이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를 하고 있고 걔가 이제 4학년이라 이제 끝물인데, 아무튼 근데 그래서 결국 꾸역꾸역 아빠랑 이제 맨날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지. 아빠랑 말 안 하고. 근데 아빠는 와서 말하면 동생 대답 안 하고 삐져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렇게 한 2주 정도 신랑이 하다가 결국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4년 내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죠? 기숙사 하고 싶으면 일단은 근데 여자애들은 성신여대도 있긴 해. 성신여대도 있고 그 성균관대 그 본캠 있죠? 서울 캠퍼스. 걔도 생각보다 멀거든. 해화가 생각보다 멀어. 그래서 거기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문과라. 이과는 저기 수원에 있으니까 대부분이 문과라 안 될 거긴 한데, 무튼 기숙사를 서울권에서 가고 싶으시면 그렇게 두 학교 정도, 아니면 여학생들은 이제 성신여대 정도면 충분히 이제 거리 제한은 상관없고 이런 거야.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를 해. 근데 성적이 떨어져서 기숙사를 못 넣어. 그럼 자연스럽게 자취로 돌릴 수 있어. 1학년 1학기 때는 랜덤이야. 성적을 안 봐. 왜냐면 성적이 없잖아, 너네. 대학 성적이 없잖아.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추첨제로 해서 돼. 그러면 한 학기나 1년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학기 때 안 돼. 그럼 기숙사를 못 넣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숙사 나 떨어졌어. 근데 자취할래. 한번 해줘. 그러면 처음부터 막 하겠다고 하면 안 해주고. 아무튼 그런 거니까 독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좋은 대학을 가시면 됩니다. 그 2개 정도. 빨리 골라. 알겠지? 지금 머릿속으로 고려대를 갈지 한양대를 갈지 골라서 가. 알겠죠?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랑 중앙대도 거의 자취 수준이야. 가까워가지고. 저기 철산역에서 7호선 타면 7정거장 가면 도착이야. 7정거장 가면. 진짜 가깝고. 서울대는 뭐 늦잠 자면 엄마한테 태워달라 해. 그럼 진짜 한 20분이면, 진짜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이면 가. 알겠지? 그래서 매일매일 늦잠 자면 그냥 자취랑 똑같아. 그런 거니까. 아무튼 다들 제발 좀 좋은 대학들 좀 가세요. 자꾸 이제 졸업생들이 찾아오는데 재수한다고 찾아오면 참 마음이 아파. 재수학원 들어가기 전날이라고 찾아오고, 재수학원 들어가기 전날이니까 술 사달라고 오고, 그럼 또 어떻게 안 사줘. 술 사주면 또 울어. 울면 난 집에 가. 특히 남자애들이 울면 잘 울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잘 케어하고 택시 타고 가라 하고 이제 난 결제하고 나오고. 그런데 알겠지? 알겠지? 잘 가서 기쁜 연락을 주세요. 나중에. 아무튼 봅시다. 문제 보시면 7번이죠? 7번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뭐 얘가 6분의 1일 때 P, B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집합의 연산 나오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다. 그래 놓고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는 B 빼기 A라는 애잖아. 맞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찾아보면 여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영역이 2분의 1이다. 확률이. 그 다음 두 번째,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뭐다? 이거 바깥쪽이 6분의 1이다.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요만큼이, 즉 합집합이 6분의 5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요만큼은 뭐가 돼? 즉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3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해야 6분의 5가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 놓고 뭐 구하래? 그래 놓고 P, B를 구하래. 그럼 P, B를 구하려면 여기는 아니까 어디만 구하면 돼? 교집합만 구하면 되죠? 맞죠? 교집합만 구하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교집합은 뭐가 돼? 그냥 P는 떼고 쓸게요. A 곱하기 B가 돼요. A 곱하기 B가 되고, 그럼 얘는 결국 교집합이 될 건데 A는 뭐고? 3분의 1이고 B는 2분의 1에다가 교집합을 더한 거잖아. 그럼 내가 교집합을 한번 X라고 둬볼까? 교집합을 X라고 둬보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끝나요? 이렇게 해서 요식을 풀어주시면 X 값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X 값 구했으면 X랑 2분의 1이랑 더하면 B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독립이라는 건 앞에서 막 뭐라 설명은 했지만 결국에 곱했을 때 교집합과 같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에 어떤 시험에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과 3분의 1일 때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는 따로 독립이라고 말은 없지만 갑 따로 을 따로지. 맞죠? 뭐 갑이 붙으면 을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가서 각자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무조건 독립일 거다. 그러면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그냥 어떻게 된다?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 된다. 이 확률도 각각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한다. 그럼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지. 그 다음에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죠. 그렇게 해서 이 둘을 곱해도 될까? 이 둘을 곱해도 될까요? 잘 생각해봐. 다시 갑은 합격을 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이야. 근데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은 독립이라며. 맞죠? 그러면 얘가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었고 그럼 얘가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였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교집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봐봐. 결국 불합격한다는 건 합격할 확률의 여사건을 의미하지. 여사건을 의미하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독립일 때 얘도 독립이면 저 풀이가 맞는 풀이가 되는 거고 얘가 독립일 때 얘가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으면 이 풀이는 틀린 풀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은 독립일까? 또는 A의 여집합과 B는 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전부 다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독립일까 아닐까? 독립이에요, 전부 다. 왜 그런 거냐? 봐봐, 아까 우리 들었던 예시 이거였죠. 첫 번째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거고 두 번째 1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거야. 그럼 그거의 여사건을 따져보자. 이거의 여사건은 첫 번째에 1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잖아. 맞죠? 그럼 얘와 얘는 독립이야 아니야? 첫 번째에 뭐가 나오든 두 번째 던지는 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게 1이어서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첫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사건과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사건은 이게 숫자가 1이어서가 아니잖아. 독립일 때가. 맞지? 얘가 2든 3이든 4든 5든 그냥 첫 번째 던진다라는 그 시행과 두 번째 던진다라는 시행은 서로 영향 자체가 없잖아. 그게 어떤 숫자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사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여사건들끼리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독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A, B가 독립이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푸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전체에서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빼면 되겠네.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빼시면 되겠죠. A가 불합격할 확률과 B가 불합격할 확률을 곱해서 빼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로 그냥 개념을 들었을 땐 좀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문제 풀면 진짜 쉬워요. 이거 뭐가 계산도 별거 없잖아. 계산도 별거 없으니까 막상 문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독립과 종속이 마무리가 된 거고, 그 105번에 얘들아 기억만 보고 넘어갈게. 기억에 105번의 기억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맞는 말 틀린 말? A, B가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 맞죠?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알겠지? 근데 만약에 공존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봐. 배반은 PA 교집합 B가 0일 때를 의미해. 독립은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일 때를 의미해. 그럼 얘면서 얘이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 둘의 곱이 0이야. 그럼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되지 무조건. 근데 너네 풀 때 여태까지 문제 풀면서 A 또는 B의 사건의 확률이 0인 경우 있어? 없어. 문제에 0인 경우가 어딨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야?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공존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A, B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된다. 근데 그런 문제는 없다. 우리가 앞으로 볼 문제들 중에서도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공존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107번 한번 풀어볼래? 107번. 실력업이라고는 돼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107번 한번 풀어보세요. 107번 풀고 넘어갑시다. 풀어봤어? 어렵지 않죠? 문제도 풀어보세요. 얘는 쉬워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108번 볼게요. 108번. 108번 잘 봐봐. 문제에서 쭉 뭐라 나와 있고 결국에는 P에서 Q까지 전류가 흘렀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스위치를 닫겠지? 맞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닫아야겠지? 맞지? 그럼 얘를 닫을 확률인데 지금 문제에서 열려있을 확률과 닫혀있을 확률이 서로 같대.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작동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닫혀있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무조건 얘는 일단 닫혀 있어야 돼. 얘가 열려있으면 흐를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잘 봐.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그 확률은 몇일까? 얘가 닫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겠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그 확률은 몇이야? 8분의 1이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그 확률은 몇이야? 4분의 1이겠네. 맞죠? 근데 전류는 이렇게 흘러도 되고 이렇게 흘러도 되고 이렇게 흘러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 해? 더하겠죠? 맞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8분의 7이 나오고 거기다가 2분의 1은 어떻게 해? 곱하겠지? 곱하겠죠? 따로따로니까. 맞죠? 그럼 여기까지는 8분의 7이고 여긴 2분의 1이니까 답은 16분의 7이겠네? 왜 아닐까? 그냥 내 말의 뉘앙스가 아니지. 사실 나도 처음 풀 때 이렇게 풀었어.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 얘 여기로 흐를 확률은 2분의 1이야. 여기는 8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야. 근데 겹치는 거 어떡할 거야? 중복 어떻게 할 거야? 중복. 얘는 괜찮아. 곱하기 2분의 1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생기는 중복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생기는 중복. 중복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빼줘야 돼. 다 빼줘야 돼.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다시 봐봐. 만약에 얘만 볼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만 볼게. 위로 흐를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지? 근데 스위치가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5개도 다 움직이잖아. 맞죠?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닫혀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얘네 5개는 안 따져? 닫혀있다, 열려있다?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없지? 그치? 그러니까 확률이 1이야. 그렇게 해서 일로 전류가 흐를 확률은 목이 왜 이러냐? 맨 위로 전류가 흐를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밑에 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얘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쳐볼게. 그럼 그 상황은 2분의 1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 맞죠? 근데 얘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두 번째 셌던 8분의 1 안에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빼줘야 돼. 어떻게 흐를 때? 이렇게 2개 흐를 때. 또 이렇게 2개 흐를 때. 또 이렇게 2개 흐를 때. 또 3개 다 흐를 때. 너네 이거 기억나? 합집합 구하는 거? 기억나? 뭐야?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하고 뭐 빼고? 2개 겹치는 거, 2개 겹치는 거, 2개 겹치는 거 빼고 가운데 3개 다 겹치는 거 어떻게 해? 더해주는 거지.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게 하고 싶냐고. 하기 싫잖아.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럴 때 뭘 떠올리라고? 여사건을 떠올려보라고.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뭐를? 흐르지 않는 걸. 그럼 안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열려 있어야겠지. 맞죠? 또 얘는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열려 있으면 되겠네. 그럼 그 확률이 몇이겠어? 8분의 7이겠지. 왜? 셋 다 닫혀있을 확률 8분의 1이었잖아. 그 반대는 셋 중에 하나가 열려있을 확률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닫혀있을 확률 4분의 1이잖아. 그럼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열려있을 확률은 4분의 3이겠지. 그럼 이제는 얘는 2분의 1이겠죠? 얘의 확률을 더할까 곱할까? 곱해야지.
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얘도 열려있고 얘도 열려있고 얘도 열려있어야 돼. 셋 다 열려있어야 돼.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이렇게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1에서 빼서 2분의 1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어? 세야 될 게 많으면 여사건을 떠올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거예요, 그거. 알겠지? 여기엔 그 어디에도 여사건에 대한 단서는 없어. 그냥 뭐야? 셀 게 많다 뿐이야. 3개를 더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더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있어. 근데 그 중복을 다 빼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 근데 여사건은 흐르지 않는 거야. 흐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해봤더니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결론은.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목이 갔네. 어떡하냐,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내일이 수업 제일 많은데. 봅시다. 독립시행의 확률 볼게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이라는 건 이제 설명하고 한 문제만 풀고 끝낼 거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독립시행이라는 건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하겠다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주사위 던지는 거 있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든 2번 던지든 3번 던지든 전부 다 독립이었지? 맞죠? 그럼 내가 주사위를 계속 던져.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독립인 사건들이죠. 그럼 걔네들을 계속 반복해. 그럼 그게 독립시행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1단원에서 이항정리 얘기하면서 이항정리를 확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게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내가 주사위를 총 10번 던지겠다. 10번 던지겠다. 근데 그 중에 1이 5번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야. 그럼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건 1이 나오는 사건이지. 맞죠? 그럼 그 반대인 1이 안 나오는 사건도 있겠지. 그럼 그거 몇 번이야? 5번이지. 맞나요? 왜 그런 거야? 말 그대로 전체 10번 던지는데 1이 5번 나왔으면 1이 아닌 게 5번 나왔겠지. 이거랑 우리 이런 거 있었어. 이항 정리해서 A 플러스 B의 뭐 10제곱이 있어. 그 중에 내가 A 5제곱이 있는 항을 찾을 거야. 그럼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을 거야? B의 5제곱이 붙어 있겠죠. 왜? 전체 항이 10개 있을 거고 다시 전체 문자를 총 10개 고를 거고 그 중에 A가 5개니까 나머지 5개는 B겠다. 그 앞에 개수 어떻게 구했어? A 5제곱, B 5제곱의 개수 뭐야? 벌써 까먹었어? 우리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 10C5죠. 왜 그런 거야? 그냥 결국 문자 10개가 있어. 문자 10개가 쭉 있어. 그 중에 몇 개? 5개를 A로 고르면 나머지 5개는 알아서 B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10C5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내가 주사위를 10번 던질 거야. 그 중에 1이 5번 나왔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면 그 10번 중에 언제 나왔는지를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첫 번째 5번에 1이 다 나왔는지 아니면 마지막 5번에 1이 다 나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섞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10번 중에 5번이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10C5가 뭐야? 10번 시행 중에 어디서 1이 나올지 정하는 게 10C5야. 맞나요? 근데 얘는 그냥 정했으면 끝이거든. 근데 얘는 좀 달라. 10번 중에 5번.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이 총 있는데 이렇게 5번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골랐어. 여기서 1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1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1이 나와? 주사위 던지면?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1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맞죠? 그러면 1이 몇 번 나와야 되니까? 1이 5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번은 뭐야? 1이 안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써보면 내가 어떤 시행을 총
n번 반복하겠다. 그 중에 r번이 p의 확률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ncr에 p의 r제곱이겠지. 그리고 끝이야? 나머지 몇 번은? n-r번은 p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맞죠? p가 아니다는 뭐야? 1-p죠. 그래서 우린 1-p를 q라고 씁니다. q가 1-p예요, 그냥. 됐나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건 그냥 1-p로 쓴 거고, 1-p로 쓴 거고, 보통은 q로 이렇게 바꿔서 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문제. 9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짝수눈이 4번 나온다. 그럼 내가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 나오는 사건 몇 분의 1? 2분의 1. 홀수도 2분의 1. 짝수의 여사건도 2분의 1. 그러면 6번 중에 4번을 골라서 그 4번엔 뭐가 나오고? 짝수가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뭐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그치요? 이해돼 이거? 또 짝수눈이 적어도 2번 나온대.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겠지? 뭐를? 짝수가 안 나오는 확률. 짝수가 안 나와. 홀수만 6번 나와. 그럼 2분의 1의 6제곱이죠? 뭐 따질 것도 없으니까. 그다음 또 빼. 뭐? 짝수가 한 번 나왔을 확률. 그럼 어떻게 해? 6번 중에 한 번이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나왔고 나머지 5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홀수가 나왔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돼? 됐나요?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알겠지? 사실 확률이 개념 설명이나 말만 좀 어렵고 문제는 이렇게 적용시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랑 우리 그 확률 앞부분 그냥 확률을 잘 구할 수 있으면 뒤에는 쉬워 되게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공식에 집어넣든 하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155번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155번 문제 읽어보시면 A반과 B반이 배구 시합을 하는데 각 세트당 A반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두 세트를 먼저 이기면 이기는 반이 우승을 한다. 그때 A반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여라. 얘는 조건부 확률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앞에 쭉 그냥 말만 있는 거야.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반이 우승을 한다. 근데 그 중에 A반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를 쉽게 우리 평소에 뭐라 그래? 3판 2선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근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3판 2선이 나올 수도 있고 5판 3선이 나올 수도 있고 7판 4선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크게는 안 나와 잘. 알겠죠? 그것보다 크면 계산이 너무 길어져서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3판 2선 아니면 5판 3선 아니면 7판 4선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 똑같아. 근데 잘 봐. 3판 2선이라는 말은 세 판 중에 두 판을 먼저 이기면 끝난다는 거잖아. 그럼 3판 2선이면 최대 3판을 한다는 거지 무조건 3판을 한다는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몇 판을 해서 끝날 수도 있어? 2판을 해서 끝날 수도 있고 3판을 해서 끝날 수도 있지.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2판이냐 2판에서 끝났느냐 아니면 3판까지 갔느냐를 따져주는 게 먼저고요. 그러니까 5판 3선이면 3판 했느냐 4판 했느냐 5판 했느냐 7판 4선이면 4판부터 7판까지. 근데 그 다음은 너무 많아져서 안 된다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최대 나오는 게 7판 4선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2판에서 끝났어. 2판에서 끝났어. 그럼 그냥 A가 2판 이기고 끝나는 거네.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A가 2판 연달아 이길 확률은 3분의 2의 제곱이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얘야. 3판 했다는 건 A는 몇 판 이긴 거고 2판 이긴 거고 B는 한 판 이긴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독립시행이잖아. 3판 중에 2판을 3분의 2의 확률로 A가 이기고 나머지 한 판을 B가 이기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지금? 얘가 들어가 있죠. 그치?
3판 2선의 특징이 뭐야? 우승한 팀은 무조건 마지막 판을 이겨. 맞죠? 맞죠? A가 우승했는데 마지막에 B가 이기지 않는다고. 맞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내가 얘기했지? 지금 우리 A가 우승해야 돼. 그럼 마지막 판은 무조건 누가 이겨?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세 판을 할 건데 독립시행으로 결국 볼 건데 보기 전에 세 번째 판은 우리가 총 세 판을 할 건데 세 번째 판은 무조건 뭐로? 무조건 A로 고정을 시켜놔야 된다. 즉 3분의 2의 확률은 고정이야.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야. 5판 3선이든 7판 4선이든 다 똑같은 거야. 마지막은 무조건 그 우승팀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 그 앞에는 뭐만 나열해? A, B 한 번씩만 보면 되겠네? 두 판만 보면 되겠네? 그럼 앞에 뭐가 적혀? 두 판 중에 한 판을 A가 이기고 나머지 한 판을 B가 이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니? 괜찮니?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몇 판에서 경기가 끝났을지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그걸 세는 과정에서 마지막 판은 무조건 우승팀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얘는 이제 이것만 알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